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포인트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과 양재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 만인데요. 수사 당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 여러 대가 입구를 지나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이어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과 근로감독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에 SPC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겁니다. 앞서 수사 당국은 사고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고 네 번째 시도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시흥 공장과 함께 서울 양재동 SPC 삼립 본사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사망한 근로자가 윤활유 작업을 할 당시 왜 기계를 멈추지 않았는지,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전부터 유사 작업 시 기계를 끄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유사재해 발생 이력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공업용 윤활유 사용 의혹 관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강원도 홍천의 홍천강에서 물놀이하던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실종된 10대 청소년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소방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강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휘소에선 친구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홍천강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한 건 월요일 오후 6시 40분쯤. 여학생 2명은 가까이 있던 군인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고 다른 남학생 1명은 직접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5살 A군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밤 11시까지 수색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했는데 시야가 한 2, 3cm밖에 안 나온 아주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주 찾는데 발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일출과 동시에 수색을 재개해 오전 9시 50분쯤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군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차갑대, 불쌍했는데 살아있대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죠. 진짜 뛰어왔어요. 그리고선 보는 게 네. 앞서 지난 3일에도 홍천강에서 낚시 중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진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강은 급류가 심하고 특정 구역에서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 매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위험 지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을 돌며 무자격으로 침을 놓은 무면허 가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년 동안 노인 등 12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을 하며 2천여만 원을 챙겼는데 복통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제주의 한 주택을 급습합니다. 바닥에 누운 환자, 그 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침을 놓고 있습니다. 침 놓은 거를 빼주세요. 침을 다 놔야 될까요? A씨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4년간 전국을 돌며 침 시술을 해왔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시술을 벌였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치매나 암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노인. A씨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여 안심시켰습니다. 시술 방식도 황당했습니다. 옷 위로 침 10에서 30개를 꽂는가 하면 환자에게 침을 스스로 빼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길이 48cm의 침을 몸에 관통시키는 비정상적 시술도 있었습니다. 시술비는 일반 한의원의 5배, 4년간 벌어들인 돈은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중엔 시술 직후 눈이 붓고 뜨지 못하는가 하면 복통과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이 불법 의료 행위를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삼고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격 없는 사람의 침 시술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맨살에다가 소독을 잘 하고 놓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그 옷 위로 침을 놓는다는 것은 그런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해부학적 지식이나 그런 게 없이 침을 놨을 때는 뭐 신경이나 혈관을 그렇게 다칠 수가 있고 심하면은 장기도 이렇게 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